이번 문제는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x가 x-a분의 bx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은 b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한번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면요. 결국에는 b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b 자체는 어떻게 해요? 0보다 클 수도 있고 b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고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자, 우선 여기서 끊고서 우선 어떤 걸 생각을 해볼 거냐면 fx라고 한 녀석은 지금 x-a분의 bx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x-a분의 그리고 ab에다가 플러스 b가 된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gx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데 이때 gx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x 자체가 a보다 작다 그리고 x 자체가 a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녀석입니다. 자, 평행이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저는 여기에서 f의 x 플러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a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에다가 그 다음에 a분의, 그 다음에 ab, 그리고 b, 다시 어떻게 해요? a를 이렇게 더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뤄야 하는 함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것과 그 다음에 요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리함수라고 하는 것은 되게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유리함수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바로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은 문제풀이를 하기 이전에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우선은 x 이퀄 a라고 한 녀석을 이렇게 그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 이퀄 b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 자, 얘가 y 이퀄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x 이퀄 마이너스 a가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또 하나의 점근선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가정. 자, b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서 우선은 생각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a가 이미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는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b보다는 큰데 b는 당연히 0보다 큽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먼저 다뤄볼 것은 뭐냐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릴 건데 이 그래프가 지금 x가 a보다 작은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a보다 작은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얘 자체가 양수에 해당이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상태에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잠시만요. 자, 얘를 우선은 점근선을 먼저 그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얘가 a 플러스 b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x 이퀄 마이너스 a.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지만 이 함수는요, 그래프를 좀 잘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좀 평상시에 좀 많이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십자선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런데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리라고 했으니까 실상 빨간색으로 다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떤 내용이 하나가 더 나왔냐면
실수 t에 대하여 지금 y equal gt의 그래프와 y equal t의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한다. 자, 사실 이 내용은 너무나 자주 나오는 내용이 해당이 되니까 보시면 좋은데, 이게 결국에는 어떤 뜻이냐면 y equal t와 y equal gx의 어떻게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선상에서 어떻게 해요?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y equal t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만나는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의 ht의 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또 한번 관찰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자, 되게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기호가. 자, 이 말은즉슨 ht가 결국에는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고, 그때의 교점의 개수가 결국엔 몇 개다? 한 개다 라는 거죠. 한 개. 자, 그런데 그 한 개가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엔 y equal t와 y equal gx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한 개가 된다는 뜻이고, 그때의 t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원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요. t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고, 그리고 합집합으로서 t가 어떻게 해요?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ht가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때의 t의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마이너스 8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t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개의 교점을 만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선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럼 t는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 정근선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 녀석 정근선이에요. 자, 그래서 y equal b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의 t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b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a 플러스 b보다는 어떻게 돼요? 커야 돼요. 그쵸? 이 정근선보다. 자,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요. 한 점.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t의 범위는 이때 어떻게 a 플러스 b가 되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얘랑 결국에는 어떻게 매칭이 돼야 돼요. 근데 t가 뭐보다 작고 t가 a 플러스 b보다 뭐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매칭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t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보면 a 플러스 b보다는 크고 t가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 지금 a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 값보다는 어떻게 작거나 같으면 돼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그때의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나니까요. 자, 그러므로 얘를 편의상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요. a에서의 함수값이니까 ga라고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등호가 없어요. 여기는 등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정확하게 풀이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b가 이번엔 0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a 곱하기 b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작을 거예요. 그렇다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b보다는 크겠죠. 다만 b 자체가 0보다 작은데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의 부호는 잘 몰라요. 자, 제가 보통 판서 수업을 할 때는 그걸 다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갈 거냐면, 자, 얘가요 y equal b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x equal a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정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x가 a보다 작은 fx를 먼저 완성해서 한번 해보면 ab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여기선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색으로 정근선을 또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펜이 좀 두꺼우니까 좀 정리를 좀 하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가 뭘까요? x 이퀄 마이너스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a, b라고 하는 그 값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아하,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x 이퀄 a를 지나겠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맞습니까? 자, 다시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 이퀄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려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때 a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얘가 g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우선 GA라고 하는 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 편의상 이 녀석을 GA가 지금 B보다 작은 거죠? 이렇게 쓸게요. 이거를 기억이라고 하고요. 니은을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니은이라고 하고 GA인데 얘는 어떻게 해요? B랑 서로 같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그리고 정근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좀 그림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렇게 그릴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디귿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 얘도 마찬가지로 좀 줄일게요. B보다 크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위에 거부터 그냥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디귿. 자, GA라고 하는 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범위에서 생각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왜 하필이면 GA라고 하는 것과 이 B를 서로 비교를 하느냐, 왜 그 대상이 B가 되어야 하느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물결 표시를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y 콜 t라고 하는 것과의 교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편의상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무슨 색으로 할까요? 예, 이 색으로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기억에 해당되는 것에서 지금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할게요. 한 점에서 만나죠. 자, 두 번째, 만일에 여기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한 점에서 만나요. 맞습니까? 이 그래프를 생각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 여기를 통과를 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또 하나,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y 꼴 b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어떻게 해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하나의 점
B랑 같을 때와 다를 때에 대해서 그 시작점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그때의 교점이 서로 달라지는 구역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비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요렇게. 아이고, 다 지워졌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 문제가요, 되게 재미난 문제이기는 해요. 자, 한번 봅시다. GA가 B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요, 다시 한번 그냥 그려드릴게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자, 이게 B고요. 그리고 이게 A. 자, 그리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A. 얘가 A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그리니까 더 헷갈리겠죠? 자, 그러면 A와 B를 그린 상태에서 A 곱하기 B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과 A 플러스 B를 또 정근선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지금 보시면 디귿이니까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점의 개수가 한 개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요 점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해야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요. 왜? 이게 연장이 돼서 여기서 또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t라고 한 녀석의 범위는요, 적어도 b보다는 커야 돼요. 그리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습니까? 요 점보다는 어떻게 해요? 작아야 돼요. 여기는 점보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GA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표현을 하셨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 매칭이 될 수가 없죠. 한쪽은 어떻게 해요? 등호가 없으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GA라고 하는 게 또 마찬가지로 B인 경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 보는 바같이 이렇게 하나가 그려졌었고, 얘가 지금 보는 바같이 B였고, 그리고 얘가 지금 어떻게 해요? A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B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였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얘가 지금 정근선 A 더하기 B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경우가 되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빨간색 선 y t가요. 정확하게 y b라고 하는 정근선을 통과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한 점에서 만나요. 얘는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정근선에 해당이 되니까 절대 만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안 돼요. 왜냐하면 t가 b인 경우에 만나는 경우가 발생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크거나 같다라는 게 있고, 지금처럼 어떻게 완전한 이퀄 관계는 없으니까 얘도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기역으로 가야 돼요. G의 A가 어떻게 됩니까? B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살짝 또 지워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수학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게 만들다 보니까 많이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할만합니다. 하다 보면. 자, 같이 가볼게요. 이게 B입니다. 그리고 이게 A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하나가 이렇게 그려졌었고요. 자, 두 번째, GA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때의 정근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A 플러스 B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빨강색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드린다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므로 자, 여기서 이게 잘 보세요. 우선은 t가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다가 어디까지입니까? y b가 되는 이 지점까지 한 점에서 만나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우선은 a에서의 함수값 ga보다는 크거나 같다, t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b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b까지 가능하니까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요.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면 얘를 이제 지나는 순간, 얘를 지나는 순간부터 한 점에서 만납니다. 여기 한 점. 또 올라가면 또 한 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거죠. 등호가 들어갑니다. 주의 꼭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서 말을 하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9, 여기가 마이너스 8입니다. 그리고 이때 a 더하기 b가 k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g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9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8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ga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ga는요, 결국엔 여기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요. 이 그래프 자체가 이 그래프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a 분의 ab, 자, b 플러스 a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약분 처리가 돼서 2분의 3 b가 되고요. 플러스 2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 4, 8이니까 4, 3, 10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2가 아니죠. a죠.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집어넣으면 8이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a, 그리고 얘가 결국엔 뭐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 a는 3. 맞습니까? 자, b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8. 그럼 서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k 값이. 자,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b의 g의 마이너스 k이므로 결국에는 3 곱하기 마이너스 8 g의 5의 값을 구하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5 플러스 a분의 ab,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a. 근데 왜 여기다 집어넣는지도 정확하게 알고는 가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a라고 하는 게 3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5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끝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a는 3이고 b는 8이니까 마이너스 24, 그리고 a가 3이라고 했었죠. 8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8, 3, 24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G5는 마이너스 8. 자, 그러니까 8, 8에 64죠. 그리고 3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192가 나오더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뭐 풀이하는 과정은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크게 어렵다라고 하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가 좀 어려울 것 같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GA라고 하는 것을 B라고 하는 것과 서로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한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교점이 나오는 그 개수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GA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 거기에다가요. 제가 나름대로 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 B가 어떤 거냐면 정근선이에요. 정근선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그래프가 지금 지나지 않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가 B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만일에 지금처럼 이렇게 통과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왼쪽에서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GA라고 하는 게 이 위에 있거나 아니면 같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있을 때마다 그때 의 교점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문제를 그냥 생각 없이 풀면 안 되고요.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경우엔 이렇게도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구나 라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